네, 이번 시간에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우리가 노트북 LM 이용해가지고 이 논문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봤었는데,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반복 측정 자료의 구형성 조건 하고 이제 SPSS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형성, confound symmetry, 나노바, 리피티드 메저 이런 얘기가 써져 있고 이게 좀 뭐 20년은 안 되긴 했지만 뭐 체육학에서 많이 쓴다고 했는데 교육학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실험 연구할 경우는 많이 쓰는 방법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다층 모형에서 개인 간의 어떤 개인 변화, 개인 성장 모형을 연구할 때 이 리피티드 메저를 쓸 거고 그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가 이제 가장 베이직한 모형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병량 분석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아노바인데 분산 분석인데 이렇게 병량 분석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테스트를 확장시키는 방법이고 보통 우리가 이 비트인 서브젝 혹은 랜덤라이즈드 그룹 그래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뭐 독립 변수가 하나면 원웨이 반복 측정도 투웨이, 쓰리웨이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지만 이제 투웨이가 되면은 뭐가 등장한다? 인터랙션 이펙트가 등장한다. 근데 우리 이제 주교재 이 실험 설계와 분산 분석 7장에 나와 있는 이제 구획 설계 그거는 조금은 이제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에서의 어떤 구획 설계는 무성 구획 설계는 이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거를 이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처치 효과가 있는 거를 보는 거고, 그럴 때는 그 구획이라고 할 때 보통은 뭐 성별에 영향을 미치면 성에 따라 그걸 구획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사전 성취도가 영향을 미치면 사전 성취도를 우리가 미리 이제 구해가지고 그에 따라 구획을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인과 추론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블락을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래서 조금 우리 책장하고는 다른 의미라서 현재 여기서도 이원 분산 분석을 썼지만 우리 7장 무선 구획 설계와 반복 측정 설계에서는 이원 분산 분석을 썼지만 그때는 이제 인터랙션 이펙트가 없는 거를 가정을 하고 쓴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원을 쓸 때는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는 거, 뭐 삼원도 마찬가지죠.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 다층 모형의 기본 모형이 분산 분석 모형이기 때문에 그게 학교 효과, 집단 간 차이를, 조직 효과를 보는 모형이든 이것처럼 개인의 차이, 개인 간 차이, 개인의 어떤 변화, 성장을 보는 모형이든 마찬가지 로직이 해당이 되고 물론 이제 그걸 좀 더 확장시킨 게 우리 회귀 모형이라고 했죠. 앞부분은 이제 이 체육학에 관련된 내용이라 좀 건너뛰고, 그래서 반복 측정,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피검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연속 측정한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 기법인데, 앞에서 우리 나왔던 사전 사후, 이거를, 연속해서 실시를 하면은 정적 상관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피험자들이 어떤 처치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있다면 어떤 시점? 그게 이제 3월에서 4월 넘어갈 때냐, 4월에서 5월이냐, 뭐 우리 3세에서 4세냐, 뭐 7세에서 기초학력을 갖추게 되는 게 뭐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냐 아니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책임보장, 책임교육처럼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이제 기초학력을 갖추게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을 때 하는 건데 앞에서 이제 계속 강조했던 반복 측정 설계에서는 이 상관행렬이 일정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게 이제 구형성인데, 구형성 가정에 대해서 단지 이 정규성, 등분산성, 호모지니얼티 이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이 분산, 공분산, 행렬,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완전히 특정한 구조, 그걸 우리가 이제 완전 대칭, 왜 완전 대칭하냐면 우리가 이제 행렬, 공분산, 상관, 공분산, 분산, 공분산, 행렬이 그 대각선이 자신과의 상관이기 때문에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가, 좌우라고 하기보다는 상하가 똑같은 값인데, 그 똑같은 값 안에서도 이 값도 같아야 된다. 근데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위반할 때는 등분산성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강건성을 갖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 등분산성, 에서는 우리가 강건성을 갖지만 구형성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각선은 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모집단에서의 상관이 로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3월하고 4월하고 상관이 로라고 했을 때 3월하고 5월도 로고 4월하고 5월도 로고 다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이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상당히 이제 엄격한 이렇게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죠. 이런 이제 규정, 이런 거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 두 변인의 차이 점수의 분산, 차이 점수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50점하고 42점의 차이 점수를 구하면 0.8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차이 점수 분산은 여기서 50에 42를 바로 빼주는 건 아니고 여기 이 공식에 따라서 구해봤더니 다 0.8, 0.8, 0.8 되더라. 이게 이제 A이고 B 같은 경우는 구해봤더니 여기는 0.35, 0.58, 0.61, C는 0.5, 0.5, 0.5. 요게 이제 완벽하게 어, 분산, 공분산 행렬이 동일한 경우죠. 그다음에 D 같은 경우는 0000 아예 이제 공분산이 없는 경우, 상관이 서로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를 이제 처음 얘기한 사람이 이제 박스가 여기 박스라는 사람도 상당히 유명한, 제가 지난번에 한번 20세기 현대 통계학을 이제 발달시킨 사람 두 사람을 예를 들어라 그러면 상관계수를 제안한 피어슨과 F분포를 제안한 피셔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세기 후반에 이제 통계학자를 한 명만 들어라 그러면 이제 박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다 일대기를 알지 못하지만 이제 상당히 저한테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게 2000여 편의 논문을 썼다고 알고 있어요. 논문만 쓴 게 아니라 상당히 사교적이어가지고 다양한 사교 파티를 이제 매주 열었던 걸로도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통계를 어떤 이제 이 수학의 통계가 아니라 진짜 어떤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역할도 한 사람이 이제 이 박스라는 사람인데, 하여튼 요 박스 51년 논문이 있고, 아까 우리 헌첸펠트 HF 구형성을 만족하지 못할 때 이게 이제 70년 논문이 이렇게 등장하죠. 여기 이제 C 같은 경우가 이제 구형 완전 컴파운드 스멘트리 만족하는 0.5, 0.5, 0.5 이렇게 완전 대칭 행렬인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구형성도 만족하는데 A나 B, A나 B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0.8, 0.8, 0.8이고 여기는 0.35, 0.58, 0.61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B에서 행렬 B에서 차이 점수 분산이 10으로 다 동일한데 음,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두 다 1이 나와서
이렇게 비순환성, 비순환성을 가질 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이제 박스 54년이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성 가정을 유배했을 때, 어, 이 F 검정이 유효 수준보다 크게 나타난다. 풀려진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 비순환성 정도 분산과 공분산 행렬의 비순환성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를 엡실론이라고 쓰면서 이거를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제안한 거죠. 아까는 우리가 이제 엡실론만 얘기하고 공식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공식을 보여줬으면 나랑 관계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일단 이제 이렇게 공식이 있고요. 그래서 K 같은 경우는 반복 측정의 횟수가 있고, 우리가 시그마 아래 점자가 있죠. II는 분산의 평균, 그다음에 제로 제로는 분산, 그다음에 I 제로는 이제 공분산 전체 평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행렬들이 나와 있고, 이런 박스 54년 이 엡실론 비순환성 정도를 나타내는 요거를 이제 모의 실험, 우리 통계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시뮬레이션 연구한 게 59년에 그린하우스 게이저 요 논문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봤더니, 어, 이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해서, 그렇지만 이제 추가로 또 이 헌치 엠펠트 76년이 몬테카를로 방법에 또 모의 실험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그린하우스 이 방법은 너무나 보수적이라서, 특히 0.75 이상이고 입실론이 사례수가 15보다 적을 때는 심각하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입실론 추정치를 제안을 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결과만 알고 싶어 하시겠지만, 이제, 6명 중에 한 분은 그래도 뭐 갑자기 입실론이란 건 뭐고 그린하우스 게이저는 뭐란 거고 헌치앤펠트는 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 뭐 점치로 하고 점칠 뭐 이렇게 하는 거냐 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쓰면서 인용할 때 이런 걸 좀 인용해 주면 좀 더 여러분들의 논문에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이해하고 썼구나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 입실론이 1보다 작을 때는 정상적인 F 분포의 분자 분모의 자유도에 각각 이렇게 엡실론 추정치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새로운 자유도를 구한다. 새로운 자유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렇게 엡실론 추정치, 이제 여기는 추정치의 어떤 교정한 공식인데 그렇게 구해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자유도가 나오겠죠. 아마 1보다 작은 값을 구해지기 때문에 자유도가 줄을 거였죠. 50이었으면 만약에 0.8을 곱한다. 그러면 이제 58에서 40에 40으로 자유도가 줄겠지. 자유도가 줄면 그 줄은 자유도에서 F값은 조금 더 이제 P값이 더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 기각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어, 반영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반복 측정 자료에서는 이렇게 이제 구형성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이제 우리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상관행렬의 어떤 형태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SPSS를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SPSS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에서는 원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속 변수는 하나로 정해져 있고 독립 변수가 하나인 거를 원웨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체육이라서 체육 관련된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
스피드,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동 프로그램, 여러분 PT라고 생각하세요. 주 3회, 12주 연속을 했는데 4주마다 혈중 젖산 농도를 측정한 자료. 여기는 종속 변수가 이제 혈중 젖산 농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4번, 4번 반복 측정한 거고, 이랬을 때, 이 평균 젖산 정도가 종속 변수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전하고 4주 차이는 없었는데, 8주하고 12주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런 그림이 나온 거겠죠. 사전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반복 측정 안오바를 돌리면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사전이 있고 4주차가 있고 8주차가 있고 12주차가 있을 때 평균 값이 쭉 있고 표준 편차 있고 이제 사례수는 14명일 때 이렇게 이제 기술 통계도 같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아노바 결과. 아노바 결과는 우리 앞에서 봤던 집단 간 차이를 보는 아노바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between 그룹 대신에 between subject, 우리가 뭐 between individual 다칭해서는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실험 설계니까 보통 subject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between subject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게 여러분들 이제 SS 소스라는 표현도 뭔지 알겠죠? 우리가 분산원, source of variation에서 분산원을 이제 이렇게 쓴 거고요. 서브젝을 이제 번역해서 피검자라고 쓴 거고, 이게 처치 효과는 이렇게 이제 4주 동안에 운동 3번 하고, 뭐 일주일마다 3번 하고 한 거를 4주 후에 한 번 측정하고 8주하고 12주에서 이제 운동한 거죠. 운동한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오차. 이렇게 했을 때, SS는 여러분들 배웠죠? SS 뭐였죠? Sum of Square. DF도 배웠어요. Degree of Freedom. 그랬을 때 MS도 배웠죠? Mean of SS. 그래서 여기 보시면 7,777.804 나누기 13 하면 59.831.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관심 있는 거는 이 반복 측정 설계에서 이렇게 개인 간 차이, 그거보다도 이렇게 이제 어떤 처치가 있었을 때, 여기서는 처치가 운동인데, 이렇게 이제 113.481을 3으로, 왜 3이죠? 4번 측정했으니까. 4번 측정했으니까. 피검자는 왜 13이죠? 14명이니까. 그래서 14명에서 하나 빼고, 4번 측정에서 한 번 빼고, 그래서 13 곱하기 3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13 곱하기 3 하면 39. 그래서 전체 자유도가 이렇게 둘로 쪼개진다.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오차는 201을 39로 나왔더니 5.12. 그랬을 때 처치 효과를 뭐로 볼 거냐? F 값이 얼마가 되느냐? 여기서 F 값은 여기처럼 8.622. 그래서 P는 0.0000 이렇게 되는데 사전하고 사주를 하면 P는 0.068이 되고 효과 없는 것처럼 나오고 사전하고 8주 하면 0.042 효과 있는 걸로 나오고 사전하고 12주 하면 0.003에서 효과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복 측정해서 했을 때 좀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생겨서 우리 지지 방법에 따라서 F 값을 좀 수정을 하면은 0.005, 아까 이제 0.000이 나왔는데 0.00으로 되고
그래서 발표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이 레주디얼 매트릭스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베리언스가 있고 썸 오브 스퀘어가 있고 크로스 프로덕이 있고 코베리언스가 있고 요거를 이제 코릴레이션. 아까 우리 코릴레이션 뭐라고 그랬어요? 대각선은 1이라고 그랬죠? 대각선은 1이고 상하는 똑같죠? 980, 980 똑같고 위에 건 볼 필요가 없고 밑에 거 980, 893, 629, 629, 519, 931 이렇게 봤을 때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봤을 때 과연 요 값이 구형성을 만족하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인정이 되나 이게 이제 12주 그러면 이제 이 운동을 12주를 해야 되느냐 8주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좀 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되고 오히려 8주 이후부터는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역효과 현상도 나타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자, 투웨이 아노바는 앞에서는 하나의 요인만 우리가 고려를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 더 고려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험 집단이 있을 수 있고 비교 집단 혹은 대조 통제 집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개 집단을 두는 거죠. 반복 측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어, 여기 보시면 이제 15명은 대조군, 15명은 실험군에서 똑같이 사전, 4주, 8주, 12주 그랬을 때 실험 집단의 이 평균과 대조 집단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이 분산을 분해한다는 표현을 썼었죠. 원의 RM은 이렇게 처치와 피검자, 오차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투웨이는 다시 피검자를 집단하고 집단의 오차, 그다음에 여기 오차도 상호작용과 처치 오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SS는 뭔지 아시겠죠? SS는 우리 서브 스퀘어로 SS라고 쓴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논문에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SS, MS, F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또 투웨이일 때는 이렇게 between subject, within subject 그래서 처치 효과도 있지만 집단이 있기 때문에 집단 곱하기 처치 효과도 생긴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냐? 전반적으로 12주 파워 트레이닝은 효과가 있었는데 8주 이후부터는 유의했다.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어, 구체적인 방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우리 체육에 국한된 거라서 중요한 건 그게보다는 이제 구형성 검정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한번 해석하는 거를 여기서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구형성 검증 해가지고 W 값이 0.845고 뭐 이제 근사적인 카이스케어 값이 4.487이고 자유도가 오고 했을 때 시그니피컨스가 0.48이니까 구형성에 만족하는 거지. 거의 이제 1에 가까워지죠. HF 값이 1에 가까워졌고 점 없고 그래서 구형성에 만족하는 걸로 볼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대조군의 반복을 봤더니 점 05, 점 05보다 작아요. 점 05보다 작고 엡실론의 그린하우스 게이저 값도 0.575, HF 값도 0.649 그렇게 해서 구형성을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7장의 내용, 무선 구획 설계와 반복 측정 설계, 이원 분산 분석, 요 내용이 있고, 8장은 실제로는 다층 모형 얘기예요. 우리 책의 위계 설계와 분산 분석 모형, 8장에 이제 설명 나오는 건 다층이고, 9장의 분할 구획 요인 설계와 반복 측정 설계, 3원 분산 분석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하나의 요인이 또 추가된 거죠. 이제 10장이 공분산 분석 모형인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은 조금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 중간중간에 다층 모형을 좀 소개하긴 했지만, 좀 다층 모형 위주로 좀 설명을 하면서 우리 설명 못했던 구획 설계라든지 공분산 분석 내용을 좀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